일본 속의 한국 문화. 2025년 을사년.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이고 한일수교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신문은 나의 선생님이었고 여기에 인용한 자료들은 모두 기록된 매체들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대부분의 자료들이 인터넷 안에 있어서 자료를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사람이 살아간 이야기들의 기록인 역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민감한 일이라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우리 손이 닿을 수 있거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부분들인 근세와 근현대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많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일본 교토에 와 있는 조선의 하얀 항아리를 본 순간 운명에 사로잡힌 정조문 선생. 그는 살던 집을 헐어 그 자리에 미술관을 지었고 통일이 되면 이 미술관을 통일된 나라에 가져가라. 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다. 정조문의 항아리는 2015년에 만들어진 초저예산의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 많은 내용들을 인용하였으며 일부 영상의 부분들을 캡처했습니다. 교토에서 여러 번의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많은 귀중한 자료들을 할애해주신 정조문 선생의 장녀 정영희 님, 첫째 사위 이강계 님, 외손녀 이수혜 님, 이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본의 교토시입니다. 교토시의 중심에는 천황이 기거하던 어원이 있고 사무라이의 우두머리인 다이묘가 있던 니조성이 있으며 북쪽에 고려미술관이 있습니다. 교토의 고려미술관. 1편. 현재 20개국 16만여 점의 우리 문화재들이 해외를 유랑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흘러나간 한국 문화재의 대다수는 일본에 있다. 고려미술관을 세우신 정조문 선생입니다. 일본에 건너온 지 63년이 되었지만 한 번도 고향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형제가 분단된 38선 남북 양쪽에 살아있어서 제가 고향인 남쪽으로 가면 북조선을 갈 수 없고 북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갈 수 없고 이런 부조리한 현실이 정말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쪽에도 안 돌아가고 작은 미술관에서 조국을 찾아 통일된 좋은 시대, 고려를 비유해서 뻔뻔스럽지만 이름을 고려미술관이라 붙였습니다. 고려미술관 홈페이지를 보다가 관장이 일본분으로 바뀐 것을 알았습니다. 정조문의 가족사진. 아버지 정진국. 어머니 류순영은 1937년에 돌아가셨다. 장남 정기문과 차남 정조문. 장녀는 어른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으며 호적에 이름이 남아 있지 않다. 차녀 정청자와 삼남 정해문, 정조문, 정기문 형제의 사진. 정조문의 어린 시절과 60대의 사진. 정조문의 젊은 시절 사진. 정조문의 가계도입니다. 형 정기문, 부친 정진국, 조부 정건모, 최시성의 첫째 부인, 장녀 정영희, 구시성의 둘째 부인. 여기서는 손이 없다. 셋째 부인 오련순. 여기서는 이남 이녀를 두었다. 차녀 정상미, 장남 정희두, 차남 정혜윤. 정조문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고 똑똑하다고 말했던 아들이다. 삼녀 정미화. 이분은 자신을 밝히기를 거부하셨다. 첫째 사위 이광길, 둘째 사위 김중길, 외손녀 이수혜. 이분은 큐레이터이며 고려미술관에 깊이 관여했었으며 한국에서 공부를 했다. 외손녀 김아야. 정조문은 1918년 경상북도 예천군 우망리 동네 정씨 집안에서 태어났다. 구한국 정부의 관리였던 조부 정건모는 도쿄에 파견되어 훈장 제조 기술을 익히고 돌아와
훈장 제조국에 근무하였다. 부친 정진국은 독립운동으로 형편이 어려워지고 가세가 기울자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 당시 둘째인 정조문은 6살이었다. 부친의 독립운동을 이유로 병사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괴롭히는 바람에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정조문은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갔다가 병사들의 주선으로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4학년, 5학년, 6학년, 3학년 수료의 학력으로 부두 노동자로 노동판을 전전하다 사업에 뛰어들었다. 1950년대에 일본에서의 우리 동포의 생활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신다는 분들은 대부분 고철 사업이나 고물상, 파친코한 사람들이 성공을 했으며 다음으로 사채한 사람들이나 건설한 사람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채는 잘 안 되고 파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경제가 안 좋아서 토목건설은 잘 안 됩니다. 아직도 파친코는 남아있지만 심하게 규제를 합니다. 파친코는 80%가 제1교포니까 교포들을 힘들게 합니다. 제1동포 1세대가 파친코를 하는 것은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벌여놓은 전쟁에 대한 사주의 감정이 있어서였다. 그러나 2세, 3세의 시대부터는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파친코가 어느 시점에서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소프트뱅크 손정의 손 마사요시 의장. 그의 아버지도 규슈 사가현 도스시에서 파친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화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주식을 상장을 하려면 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정신을 잃지 않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교토에는 기온거리가 있습니다. 기온거리는 남쪽의 미나미가와와 북쪽의 기타가와로 나뉩니다. 기온거리에서는 게이샤들을 흔히 볼 수 있고 골동품 가게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은 히가시야마구로 히가시야마구에 북쪽에 기온거리가 있고 고미술 야나기라는 골동품 가게가 있다. 고미술 야나기가 있는 거리. 정조문은 골동품 거리에서 하얀 항아리 하나를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조선의 항아리라는 것을 알았다. 온갖 막노동 끝에 파친코 사업자로 성공한 정조문의 운명은 바로 이곳에서 바뀌었다. 교토의 기온 골동품 거리에서 1955년 있었던 일이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눈에 들어온 하얀 항아리 하나이다. 그 가격에 놀란 그는 마음속에 다짐을 한다.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는 파친코로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자기의 파친코를 열기 전에는 남의 가게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다가 모나코라는 자기의 파친코 가게를 열었다. 정조문이 자신의 파친코 가게로 처음 열었던 모나코. 교토에서 정조문과 관련된 장소들. 1960년대까지는 기계 뒤에 사람이 들어가서 있었다. 그러면 왜 제일조선인들에게 파친코를 많이 허가해 주었는가? 첫째가 일본 사람들은 하지 않았었다. 둘째가 승률 조작 등으로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셋째가 폭력단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받았다. 전후 파친코의 제1호라고도 할 수 있는 기계로 나고야의 정촌 상해에서 만들어 전국에 보급했다. 현재의 파친코의 기본 게이지가 된 정촌 게이지이며 마사무라 타케이치씨가 고안한 획기적인 기계이다. 극진 공수도의 최배달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바람의 파이터 중에서도 이 기계가 보인다. 초기의 파친코의 직원들과 야유회를 갔을 때 사진이며 파친코 사업이 커져서 야유회를 갔을 때의 사진입니다. 정조문 선생이 보이고 동생 정혜문이 보이며 부인 오련순, 장녀 정령이 장남 정희두도 보입니다. 왼쪽이
파친코 모나코가 번창했을 때의 사진이며 지금은 개축을 해서 4층의 빌딩으로 변했다. 1층에는 세븐일레븐이 있고 이 빌딩은 이미 팔려서 더 이상 정씨 일가의 소유가 아니다. 할아버지는 조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었다. 김구 선생님 밑에서 일하고 싶어 하셨다. 그런데 나는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후회감에 술을 드시면 자주 속상해 하셨다고 들었다. 아버지도 그러셨다. 할아버지는 자신도 독립된 조국에 돌아가서 동지들과 같이 조국에 이바지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자리를 잡으면 부르마하시고 먼저 가셨다. 그런데 대구 폭동이 일어났고 아마 그때 세상을 떠나신 것 같다. 나는 제1교포가 아니고 제1조선인이다. 경계 없는 경계인, 정, 조, 문, 한 조직이나 나라에서 경계인으로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이 조직이나 나라 속에 두 집단이 대립하고 있을 때는 어느 쪽인가를 정하라는 강요를 받을 수 있다. 흔히 두 집단의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을 경계인이라고 말하기도 하나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경계인은 아니다. 회색 분자일 수도 있다. 어느 집단에도 속하지 않으며 두 집단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 경계인이다. 경계란 유가에서는 음과 양이 작용하는 미묘한 공간이며 도가에서는 무와 유이 긴장된 대립면이다. 그러나 이 경계인들이 본인들의 색깔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 많은 고통들은 시작된다. 어디도 속하지 않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워야 할 경계인이 고통으로 이끌어진 경계인이 된다. 1960년대와 70년대 일본인들의 영웅이었던 3명이 있다. 아직도 그들이 한국인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으며 부정하려는 일본인이 많다. 닉네임, 리키도잔, 한국명, 김신학, 일본명, 모모타 미스이로, 활동명, 최배달, 마스오야마, 한국명, 최영애, 일본명, 오야마 마스터츠, 한국명, 장훈, 일본명, 하리모토 이사오, 이 세 분은 모두 귀화를 선택했다. 경계인으로 살아가기가 벅찼다.